교통류 특성 나타내는 3요소는 속도, 교통량, 밀도인데 용어를 보면은 속도에 대한 부분, 그 단위까지 교통량 부분도 역시 여기 앉아 지난번에도 뭐 누가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속도, 밀도, 교통량 관계에서 교통량은 그 도로상에 나타나 있는 총 어떤 뭐 대수가 아니고 일정 시간에 일정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입니다. 통과하는 차량 대수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 밀도는 아까 얘기했던 어느 일정 구간 안에 포함하는 총 차량 대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 중에서도 아까 그 교통류라는 말도 있었지만 교통류율이라는 부분을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차도 간격이 뭔지 이 정도까지 영어 부분은 충분히 외우든지 안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점수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수학적인 그런 것도 없는 상태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교통량, 속도, 밀도에 대한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 다음에 요까지 해가지고 요 부분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직접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통량과 속도의 관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이 부분 이런 게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질문 내용도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그냥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는 어떤 구간상의 교통 총 대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가지고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실제 통과하는 교통량은 더 줄어든다 하는 그 부분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이번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공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교통계획 과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 그다음 개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 용량이 뭔지 하는 부분은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나중에 보면 뒤에 표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이런 표들이나 이런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제시를 해줄 거예요. 표나 그래프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계산 문제가 나온 거에서 이 부분을 거기서 저기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일부러 못 풀게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다 제시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을 개념적으로 만약에 뭐 내한테 시켜도 나도 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지 정확한 수치들을 가벼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 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리 제시를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고속도로 기본 구간에서 뭐 서비스 수준이 얼마일 때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따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수치를 바꿔서도 풀어보고 해야 돼요. 뭐 이 있는 그대로 만약에 낸다 해도 그대로 내지는 않겠죠. 수치가 좀 바뀌가 나올 거니까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런 만약에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서비스 수준이 이 부분이 0.67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그 그래프에서 보고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지막 서비스 수준이 얼마다 그렇게 답이 이야기를 해줄 거고. 하여튼 요 과정들은 다 보면 알 수 있고 직접 손으로만 한 풀어보면 다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교통계획에서 교통 소요 예측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든 나중에 뭐 계획 단계든 설계 단계든 소요 예측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실제 그 교통계획 부분이 엉터리가 안 된다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 뒤에 신호 부분은 일단 요거 이야기하고. 교통 소요가 뭔지 하는 정의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다 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용어는 하여튼 충분히 미리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 교통 소요 예측이 뭔지에 대한 개념 부분을 알아야 교통계획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의미가 있겠죠. 소요 예측이 뭔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요 예측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대로라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빈칸 놔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교통수요 예측 과정 부분은 기준연도에 각종 사경 규칙표나 교통 토지용이나 교통체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어떤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연도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근데 이 중에는 뭐 이런 교통수요 추정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계략적인 수요 추정 부분은 처음에 구상 단계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할 때 하는 부분이고 실제 그 수요 추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순차적 모형 이 부분이 전통적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죠. 순차적 모형 부분을 가지고 또 통합 모형도 나오고 활동 기반 모형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순차적 교통수요 추정 모형은 4단계 교통수요 모형이 대표적인 순차적 모형으로서 진행했었죠. 이 4단계 추정에 대해서 부분은 통행 발생, 통행 분포, 뭐 수단 분담, 통행 배분까지 이 4단계 부분은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 본인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아는 대로 뭐 하면 되는데 하여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그림으로 뭐 설명하는 것도 좋을 거고 이 4단계 추정 모형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 1, 2, 3, 4단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뭐 요런 뭐 도표로 해가지고 하고 옆에다 설명을 달아주고 이러면 뭐 어느 정도 기본은 되겠죠. 교통신호에서는 그 사이클이 뭔지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거고 사이클, 현시 이 개념들을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서는 뭐 특별한 뭐 이해하는데 뭐 어림이 없다고 다 알죠 지금 그때 이야기했을 때. 신호주기 결정하는 부분에 그 시체를 최소로 하는 신호주기 결정 방법 부분에서 지금 웹스터 방법, 웹스터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이거는 그 실험체로 해서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신호주기 부분, 주기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저 뒤에 예제가 나올 이런 류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요 공식, 요 웹스터 방식은 제시해 줄 거예요. 지금 최소한 여기에 무슨 뜻인지 뭐 제조 신호 주기인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옆에 여기까지 안 다뤄도 되겠죠.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웹스터 방식이 요다 하고 문제가 좀 나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어떤 뭐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겠죠. 일부러 시험 문제 풀기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가지수식을 제시를 해주고 가지수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최소한 뭐그 시를 기여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풀 수는 있게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따로 이야기하는 이런 그 식들이나 예제 문제 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 한 문제를 저런 식으로 낼지 문제를 낼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표나 뭐 어떤 수시로 몰라가지고 뭐 그런 거는 없도록 좀 제시를 해줄 겁니다. 해주면서 최소한 그 개념이나 어떤 풀이 방식들은 본인이 직접 해봐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거니까. 이 내용들도 그때 수업할 때는 다 이해를 했었죠. 어떤 뭐 개념이라는 거, 옵셋이 뭐지 이런 내용들은.
교통수요 예측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실제 도로를 계획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요 그림을 혹시 교통수요 예측을 어떤 단계로 거쳐가지고 하고 뭐 어떻게 도로 계획에 적용하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미 나왔던 내용 부분 있잖아요. 사용제표, 도로교통 현황 이런 부분들 예측을 해가지고 단계 수정해서 한다. 이 부분 정도는 요 앞에 이 부분은 교통수요 예측이라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요 정도는 만약에 도로를 계획할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거 다 따지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못 할 거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 교통 계획 중에서 도로 계획을 할 때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뭐 한다는 전체 개념 정도 잡는 데는 여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최소한 교통수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계획이라는 부분을 그때 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개념 요 정도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인지 반응 도중학과 2학년 1학기 때 하는 교통학 개론하고 3학년에 하는 교통공학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약간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헷갈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번 학기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강의 자료 안에서 다 문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내가 그 부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 정도는 거의 뭐 문제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낼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뭐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거 뭐 하는 거는 또 뭐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미 뭐 봤겠지만은
뭐 다른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문제나 이런 제출은 좀 출제는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중학과는 1학기 때 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중에 다시 뭐 반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때도 뭐 충분히 다 잘 적진 않았는데 대학 수석이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공부하는데 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죠. 최소한 수업 시간 열심히 하고 자료를 좀 본 사람들은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정도로 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계산 문제도 식을 외워라 또는 표를 다 외우고 있어라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런 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제출해 줄 거니까 제시해 줄 거니까 하여튼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 위주로 보면 아마 못 들었다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과거 예를 보면은 충분히 본인이 알아서 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빈칸도 내려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자기 들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라도 어쨌든 간에 내용을 적어서 내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거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다음 주에 하는 시험 준비는 과제 부분은 그 비중이 얼마인지 지금 중간 전에 한번 과제하고 그 이후에 과제를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제도 그 점수 비중에 있으니까 과제 제출을 분명히 하시고 과제도 지금 최저가 한 80점 못 해가지고 거의 만점 수준까지 준 사람도 있으니까 제출만 하면은 기본 점수는 받아요. 지금 오늘까지 채점한 내용 중에서는 누군가 자기 점수는 알 수 있을 건데 최저가 80점이니까 그 이상은 보통 제출만 하면 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제출을 하고 다음 주에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